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유연한 노동이랑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게 뭐랄까 저희가 첫 번째 다뤘던 그 토론이랑 뭔가 이어지는 '후속으로 이어지는데 부드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아우,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카톡방에다가 지금 5개 주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가닥으로 잡은 거고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근데 일단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을 좀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유연한 해고, 전국민 고용. 그래서 해고와 고용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알리는 거. 그리고 이제 2차는 그 노동의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노동의 주체가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는 노동과 다른 삶을 살 텐데, 여전히 우리의 노동 환경은 거의 1910년대에 준하는 그런 노동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노동의 결과물은 191만 원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의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근데 지금의 담론의 수준에서는 주 4일제가 가장 이제 메인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 인간의 노동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으로 바뀔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잡아봤는데 언제든지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수정 변경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2차 토론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제 그냥 떠들면 또 이제 좀 아쉬우니까 아주 짧은 동영상 클립을 저번처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같이 보면서 좀 2분짜리 영상이거든요. 너무 짧아서 그런가 하긴 한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소리 안 나오면 말해주세요. 나가나요?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는 거 나오는. 같은데? 소리 안 나와요? 네. 잠시만요. 그때도 뭐 하다 안 나왔는데. 수신 영상 끄기. 아니, 수신 영상 허용. 공유. 하는겨? 아, 공유 중단. 오케이. 소리 공유. 오케이, 됐다. 다시 안 되면 말해주세요. 들리세요? 네.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물론이고 전기차 혁신의 선두주자 테슬라도 미래 먹을거리는 로봇이라며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T 오늘 서영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대차가 최근에 공장을 지키는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했죠? 네, 산업 현장에서 감시하고 순찰하는 로봇, 이름하여 공장안전 서비스 로봇을 개발해서 출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마치 개처럼 네 발로 자유자재로 공장 이곳 저곳을 걸어다닐 수 있는 로봇인데요. 사람 대신 순찰을 다닐 수 있고 실제로 광명 기아차 공장에 시범 투입을 했습니다. 저 로봇이 예전에 그 BTS랑 같이 춤추던 그 로봇 맞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쌀 로봇은 또 움직이면서 BTS와 함께 마치 사람처럼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같은 로봇입니다. 모두 지난해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인데, 로봇 개는 스팟이고요. 사람을 닮은 로봇은 아틀라스, 산업용 로봇팔은 핸델입니다. 모두 영상에 나오고 이 회사의 대표적인 로봇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현대 말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네. 로봇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괴짜 천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로봇에 대한 청사진을 내놔서 화제입니다. 이건데요, 이른바 테슬라봇이라고 부르는 로봇입니다. 지난 8월 AI 데이라는 행사를 열고 인간형 로봇이라며 공개를 했는데, 키는 170cm 정도라며 신체 사이즈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봇 프로토타입은 내년에 공개한다고요? 전문가들은 일단 1년 만에는 입을 못. 그래도 같은 말도 입에서 나오면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있죠. 아마도 누가 어렵다던 전기차를 가장 먼저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고 발전시켰고 또 자율주행차 시장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왜 로봇이냐는 말에 머스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If you think about what we're doing right now with cars, Tesla is arguably the world's biggest robotics company because our cars are, like I said, semi-sentient robots on wheels.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인공신경망을 활용해 진화하고 있고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걸 로봇으로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네. 뭐 자동차와 로봇, 인공지능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어릴 때 보던 그
지능이 있는 자동차, 전격 제트 작전, 키트 네. 이게 생각나는데. 그렇죠. 손목에다 대고 독쪽 오던 바로 그 차. 사실은 말하는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주인공을 돕는데 그 장면에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로봇은 각각의 기계 장치를 완벽하게 제어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주변의 상황 변화를 카메라든 라이다든 어쨌든 장치를 이용해서 즉각에서 보고 즉각 대응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차 기능과 일치하거든요. 감지, 인지, 파악, 분석, 대응, 행동. 알고리즘이 똑같아서 자동차 기업이야말로 로봇 기술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또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회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로봇은 기억하십니까? 아시모 알아요. 일본에서 개발한 거. 네, 맞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만든 아시모인데 이미 2000년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인간형 로봇인데 자동차 회사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오래전부터 로봇 경쟁 대열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토요타도 2017년에 사람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로봇을 개발했고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도 또 미국 포드, GM도 앞다퉈 로봇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애플카 준비하는 애플 역시 자율주행차는 로봇이라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현대차가 최근에 내놓은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지난해 52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5년 뒤에 2025년에는 210조 원 수준으로 4배까지 커질 겁니다. 글쎄요. 로봇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 네, 대충 요 정도 봤는데요. 자, 각자 일자리 보존 가능한가요? 주로 주룩. 지금 다 쫓겨날 준비 되셨습니까? 유연한 해고 한 다음에 바로 로봇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네. 뭐 언젠가는 이게 로봇이 대체를 하겠지만 사실 여전히 사람보다 로봇이 훨씬 비싸거든요, 단가가. 사람은 1시간에 지금 얼마지? 8,000원? 근데 로봇이나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그거보다는 훨씬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8,000원짜리 사람을 한 뭐 100명 쓴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추월이 되려면은 뭐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뭐 언젠가는 로봇이 대체를 하겠죠. 근데 그게 뭐 빠른 시일 안에 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근데 뭐 어쨌든 뭐 일자리를 종국에는 뺏기는 할 테니까. 뺏기는 할 테니까. 또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혁명들을 거쳐가면서 물론 사라진 직업들도 많지만 새롭게 생긴 직업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4차 혁명도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어떻게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서 우리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 로봇이 못하는 그런 무언가를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약간 섣부른 걱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머지않아 AI가 일자리를 다 뺏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최근에 보면 AI가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시도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사람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생각이나 문화적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것들이 일단 처음에는 뭐 진짜 도와주는 로봇에서 시작해서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 진짜 인간 형태의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경지에 오를 거고 일이 사라지는 비율이 만들어진 비율보다 훨씬 크게 되면 실직자들도 많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3차 혁명을 겪으면서 그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은 했잖아요. 그 당시엔 실직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제 IT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4차 혁명으로 가면은, 물론 우리가 아직 그 직종이 어떤 거라고는 제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게 또 다른 형태의 뭔가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 시간을 뭔가 여유적인 시간을 뭔가 생겨서 뭔가 노동일을 벗어나 무언가를 생산 형태로서 갖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들으면서 음. 이런 게 이제 저희 발제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 노동의 변화가 올 거라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슈는 이것이 언제 올 거냐. 근데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홍태 오빠는 로봇이 사람보다 싸지면 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올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충 분석해 보면 요러 했을 때 이게 올 거고 또 이게 이 직종마다 예를 들어서 캐셔하는 로봇은 뭐 예를 들어서 금방 싸지고 뭐 거대 선박을 만드는 로봇은 좀 오래 걸리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직종마다. 그래서 그런 직종마다의 차이에 따라서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안 받고를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언제 오냐랑 누가 가장 먼저 피해받고 누가 나중까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 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건희 씨가 말한 것처럼 이 로봇이 새로운 직종을 창출할 것인가. 네. 그렇다면은 그 전환의 시기는 얼마나 걸리고 그 전환의 시기 사이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3차 혁명 얘기해 주셨잖아요. 3차 혁명이 딱 일어났을 때 70년이 걸렸어요. 70년 동안은 그 2차 혁명, 그러니까 농업혁명 수준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안 좋게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막 이랬잖아요. 막 7살 애들 보고 야 광산 가서 키워 이 새끼들 이러면서 7살 애들 다 뒤지고 이래서 법규 만들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환의 시기 동안은 오히려 가난하거나 노동자들은 더 척박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4차 산업이라는 개념 안에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70년 동안을 허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역사가 반복되는. 그러면 이런 일들은 뭐가 발생할 거고 어떤 법규가 필요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늘어나는 것과 이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예진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또 로봇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작업만 할 줄 알았는데 쓰바 갑자기 막 뉴스도 쓰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그림 막 그렸는데 나보다 졸라 잘 그리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로봇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될 것 같고 마지막 파트가 이제 건희 씨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로봇이 우리 노동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가느냐, 로봇이 나를 대체해서 내가 사라지는 영역으로 가느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영역으로 가는 게 맞냐, 사라지는 게 맞냐 이런 논제보다는 도와지는 노동으로서 로봇이 활용된다면 뭐가 더 좋아지는 거고 정말로 너무 쉽게 사라지는 영역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요런 정도 4가지 파트 정도로 해서 논제를 딱 작성하고 각 당한테 씨부를 봐. 자, 시입을 봐. 아니죠. 그래서 언제 오는데?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연도로 말하라고 하는 거야. 사회자가. 자, 언젠가 온다는데 몇 년도에 옵니까? 이런데 막. 국민의힘에서는 3000년이요. 막 이러고. 예, 그렇군요. 말해. 아니, 근데 저는 네. 약간 근데 그 가독이라는 게요. 그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혁명의 가도기가 점점 갈수록 짧아졌잖아요. 근데 이 4차 혁명의 가도기는 저는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성하는 만큼의 그 긴 기간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저희는 그 가도기 안에 들어가겠지만. 토론회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힘은 예를 들어서 과도기는 얼마나 걸리고 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힘은 눈 깜짝할 새죠.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정의당에서는 노동의 정말입니다. 이러면서 그럼. 나오는 거고. 아 좋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눈 깜짝일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힘이시군요. 예.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뭐지? 텀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93년도인가 이때부터 이제 대중화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휴대전화가 만들어지고 또 10년이 안 되는 시간에 그 93년도에 만들어진 컴퓨터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거의 뭐 제곱 뭐 이런 속도로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 말대로라면 그러면은 아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너무 근데 퀀텀 속도로 우리의 노동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긴 한데 그게 또 대중화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은 뭐 한참을 앞서 나가겠지만 그게 완전히 밑단에 있는 산업까지 적용이 되려면 그게 뭐 단가도 맞아야 될 거고 수지타산도 맞아야 될 거고 또 그 기술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도 돼야 되는데 그게 서포트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창고에서 일하는데 창고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무슨 뭐 아마존이나 무슨 뭐 쿠팡 보면은 막 모든 게 다 로봇이 처리를 한다 이래서 뭐 당장이라도 뭐 사람이 없는 창고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쿠팡이나 아마존 창고 그 극소수의 일부 창고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면서 박스 치고 테이프질하고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전자동화가 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음. 물론 쿠팡 같은 창고는 이제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창고는 그렇지가 않다. 근데 다른 분야의 어떤 기술 카테고리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엄청나게 급격한 다른 이전에 있던 혁명들과는 달리 급격한 그런 충격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홍태 오빠 말대로라면 충격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은 퀀텀이지만 대중화는 퀀텀이 아니니 이 그렇죠. 이제 대중성이 천천히 기간은 그 이게 있는 거 속도를 아니에요? 얼마큼 우리가 점점 이거 완화한다는 거죠. 저희가 따라가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걱정되는 게 지금 예진 씨가 지금 사진 전공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정말로 사진 기술의 발달이 사진사의 기술보다 이 소프트웨어로 후처리해주는 그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이 새로운 폰이 나오면 렌즈만 좋아져서 이 사진이 좋아진 게 아니라 후처리 보정이 좋아져서 지금 사진이 다 예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사들의 그런 것들을 그 기계가 학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로 과거에 말한 흔히 기계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사진사도 이 사진기를 다뤄서 자신의 스킬로 이 사진을 표현해내는 건데 이 기계 다루는 사람부터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캐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캐셔는 너무 싸서 있는 거야 계속. 근데 애매하게 사진사가 비싼 거야. 그래서 사진사를 없애려고 막 기술이 막 오지게 조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중간층,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캐셔 이런 분들보다 사진사, 경리, 총무직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대체될 거라는 보고서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지금 그 캐셔분 걱정할 게 아니라 내 일자리 걱정을 지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퀘스천이 있고 또 이거 약간 좀 다른 주제인데 그 정보화 고등학교 같은 데도 있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키워서 내보내는데 막상 눈 떠보니 그 기술이 대체되거나 정책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자력 고등학교 같은 건 정책적으로 사라져버린 거고 우리 건박이 형.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계가 전부 다 탈 원전 한다는데 갑자기 졸업했는데 원전을 안 한대. 이건 학생 탓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기술이 워낙 급변하고 그 기술의 여파가 굉장히 크다 보니 그 학생들의 어떤 전공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은 이게 원전이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이런 기술 발달이 정말 퀀텀 단위로 돼서 정보화 고등학교,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전 그런 개인적 걱정도 들어요. 그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했어? 우리 면박이 형은 아이스고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아, 그거 민주당이 없앤 거 아닙니까? 난 안 했어. 난 소영 완전 막 이래. 면박이 형 잘해 계시죠? 저 편집까지 썼어요. 혹시 지금 나온 관점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의 또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그 이제 노인분들이 키오스크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용을 못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써 있는 대로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디서 무슨 자료를 봤는데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거의 무슨 뭐 산업혁명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이 100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3차 산업혁명은 무슨 뭐라 그러더라 20년인가 10년인가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차 산업혁명보다 1차 산업혁명이 3세대를 거쳐서 일어났는데도 굉장히 급격한 그런 변화라고 느꼈는데 그게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도 더 급속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술의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낙오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회도 나고자들.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사회적 나오사들이라고요? 그렇게 말 안 했어. 아니 근데 진짜 오빠 말이 맞는 게 저희 어머니만 해도 2차, 3차, 4차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인 거예요. 베이비 부모부터가.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거죠. 나중에 우리한테 막 그럴 수도 있어. 자녀들이 엄마는 잡아도 할 줄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몰라.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지금 초등학교 때 지금 코딩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코딩 할 줄 몰라요. 몰라요? 나도. 아 낙오자들이네. 나쁘죠. 주룩. 공피님 참. 줄을 복수 전공에 아, 잘했다. 저는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뭐 그 최근이 아니라 조금 1년 전에 이슈가 됐던 그런 막 그 기본소득 그런 거. 저는 이런 것도 조금 약간 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그런 로봇 관련돼서 대체 노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도기 속에서 이렇게 홍태님 말씀하셨던 그 낙오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거칠게 말했나요? 이게 노동자 관점 아닌가요? 적응하거나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네. 어. 그런 분들의 이제 생계는 이제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러면 그런 기본소득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펼쳐 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끝은 저는 공산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이 갑자기? 만든 공산주의. 유토피아? 예. 우리 마르크스 형님이 꿈꿨던. 근데 실제로 그 공산주의에서 말했었던 유토피아가 약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비슷해, 매우 유사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끝은 마르크스가 꿈꿨던 꿈의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그럴 수도 말도 안 있어. 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밍아웃 중이야. 빨간색? 이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저희가 또 오래 하면은 또 이제 안 되니까 10시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 발제문에 이제 녹이고 이거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회를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발제 인트로는 너무 간단한 거지. 기술이 졸라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 사람들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6가지의 어떤 퀘스천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말한 것처럼 쭉 나열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마련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주에는 발제문의 키를 뽑는 걸 하고 이 발제문을 이제 쭉 다음 주에는 이 발제문을 쭉 놓고 저희 나름으로 이 답을 나름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스터디를 해서 디벨롭을 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뭐 희망적인 얘기는 거의 뭐 없네요. 저는 생각해보면 마르크스. 유토피아. 가자. 야, 내가 칭찬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술이 빨리 변해도. 옵니다. 아니요, 기본소득부터 옵니다. 아니, 이거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수명이에요. 이 기대 수명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사망 나이가 여자가 87세인가 그래요. 와, 진짜 높다. 엄청 높아요. 근데 이 기대 수명이 한 세대를 넘을 때마다 지금 15년씩 늘었대요. 15년씩 늘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부터 나까지 15년이 늘었대요. 그러면은 최소한 87 플러스 15잖아. 그럼 우린 100세 시대야. 그럼 난 90살까지는 살겠네? 근데 여기서 기술이 퀄텀으로 만약에 이제 바뀌어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면 100살 엄지. 150세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 현금 개편 꼭 필요해. 근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50세까지 사는 이유 와중에 AY와 노동, 일자리 이런 우리 20, 30대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보다 더 오래 많이 살 거고 내 노동은 점점 로봇이 이제 나보다 잘해 로봇이. 나보다 잘하고 사장님은 나를 좀 빼고 싶어 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 같이 국회에서 갈까요? 빨간색.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산업혁명 때 로봇 때려부신 막 그런 운동, 러다이어트 운동 했었잖아요. 왜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 자기가 갑자기 말 안짱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대신하는 차가 막 10년, 20년 안에 갑자기 막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 말이 아무도 없어. 그럼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자동차를 부시러 나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과연 러다이트 운동에 참여할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될지. 네이버로 자꾸 찍을까요? 다들 오늘 보신 것처럼 로봇 주식 많이 사시고요. 무조건 발전합니다. 빨리빨리 사주셔야 됩니다. 샀음. 테슬라 아직 늦지 않았어. 여튼 오늘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이런 안건 좀 정리해서 다음 주 모임 때 정리해서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 좀 이따가 녹화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 끝나면 무슨 얘기를